안녕하세요, 크리에이터 A87 브루입니다. 오늘은 야외 영상 촬영 시에 빼놓을 수 없는 ND 필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일단 ND 필터는 이렇게 생겼고요. 쉽게 말해서 카메라에 선글라스를 씌워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런데 왜 카메라에 선글라스를 씌우느냐? 우리 눈처럼 시력을 보호하기 위해서 혹은 밝은 빛을 차단하기 위해서 그런 걸까요?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립니다. 일단 이 부분을 이야기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프레임과 셔터 스피드에 대한 이해가 조금 필요해요. 일반적으로 영상에는 프레임 퍼 세컨드라고 하는 개념이 존재합니다. 영상을 사진으로 풀어서 설명하면 짧은 순간에 여러 장의 사진을 이어서 붙인다고 생각하시면 편하죠. 여기서 FPS는 초당 몇 장의 사진으로 영상을 녹화하는지 설정하는 항목이에요. 따라서 이 FPS가 높으면 높을수록 데이터의 양이 많아지고 슬로우 모션과 같은 효과와 같은 편집이 수월해지게 됩니다. 반대로 이 FPS 값이 낮으면 낮을수록 영상에 모션 블러 현상이 발생하고 뚝뚝 끊기게 되기도 하죠. 하지만 무조건 프레임이 높다고 좋은 건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인간의 눈이 인식할 수 있는 프레임은 약 30프레임 정도가 된다고 해요. 반대로 약간의 모션 블러가 형성이 되면서 시네마틱한 분위기를 연출할 적에는 오히려 이 30보다 낮은 24프레임으로 촬영을 하고는 하죠. 저는 개인적으로는 24프레임을 좋아하긴 합니다만 지금 영상은 30프레임으로 촬영되고 편집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영상의 분위기나 컨셉에 따라서 이 FPS 이 값을 다르게 설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FPS를 다르게 설정해 주는 건 또한 하나의 촬영 기법이라고 할 수도 있죠. 참고로 이 FPS 값이 낮으면 낮을수록 조금 더 밝게 촬영이 가능하고 반대로 높으면 높을수록 빛을 비교적 적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어둡게 촬영이 돼요. 자, 그러면 이제는 셔터 스피드에 대한 개념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는 셔터 스피드의 개념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셔터 스피드는 사진 촬영할 때 셔터가 닫히면서 열릴 때의 시간을 말합니다. 이렇게 되면 사진이 찍히게 되는 거죠. 셔터 스피드가 빠르면 빠를수록 사진이 더 빨리 찍히기 때문에 움직이는 피사체를 더 또렷하게 촬영을 할 수가 있고, 반대로 빠른 시간의 촬영으로 카메라가 받아들이는 빛이 줄어들기 때문에 사진은 조금 더 어둡게 찍히게 됩니다. 셔터 스피드를 느리게 하면 빛의 양은 많아져서 밝은 사진을 찍을 수는 있지만 빠르게 움직이는 피사체는 모션 블러 효과로 찍히게 됩니다. 이 역시도 내가 촬영하고자 하는 현장의 상황이나 주위 환경에 따라서 다르게 설정해서 촬영을 해줘야 되고요. 자, 이렇게 두 가지 개념에 대해서 알아봤으니까 이제는 이 둘을 합쳐서 영상 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기본적으로 셔터 스피드는 FPS의 약 2배수로 설정을 해주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셔터 스피드, 그러니까 지금 여기 화면에 이렇게 화면에 보시면은 4K 30프레임이라고 써져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이렇게 30프레임으로 그 프레임 레이트를 설정을 하셨다면은 여기 있는 이 셔터 스피드는 60으로 해주는 게 맞겠죠. 반대로 4K 60프레임으로 촬영 이거를 설정을 하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걸 60프레임으로 설정을 했다면 당연히 셔터 스피드는 120이 돼야 이상적이긴 하지만 125가 가장 설정할 수 있는 근사치이기 때문에 125로 설정을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설정하는 이유는 바로 자연스러운 모션 블러 현상을 연출하기 때문이에요. 사실상 공식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죠. 이를 디테일하게 설명하기 위해서는 좀 더 복잡하게 이론적인 내용이 설명되어야 되는 것들이 있고, 저는 그걸 쉽게 풀어서 설명할 자신이 없으니까 그냥 생략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게 근데 빛이 적당한 실내라고 한다면 ISO 값을 조절해가면서 빛의 정도를 조절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조명을 설정해가면서 빛의 밝기를 조절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밝은 대낮의 야외 환경 촬영입니다. 아무리 값을 내려도 태양광이 너무 쨍쨍하게 비치기 때문에 광노출로 인해서 영상 속 오브제가 제대로 촬영이 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셔터 스피드를 높이자니 앞서 말씀드린 공식에 반하는 게 되겠고요. 그럴 때 바로 필요한 게 이 ND 필터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ND 필터는 렌즈 앞에 이렇게, 이게 기본 렌즈라고 한다면 이 앞에 이런 식으로 선글라스를 씌워주는 거를 말해요. 그래서 이러한 ND 필터를 사용하게 되면은 비교적 밝은 환경에서도 선글라스를 착용을 해주기 때문에 광량을 강제로 떨어뜨려 줍니다. 그래서 비교적 밝은 환경에서도 앞서 말씀드린 공식대로 영상 촬영을 진행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사진이라면은 셔터 스피드로 일반적인 사진을 촬영할 수가 있겠지만 영상은 나름의 공식이 있기 때문에 광량의 과도한 환경에서 촬영이 조금 어려울 수가 있어요. 이거를 ND 필터로 가능하게 만드는 거죠. 즉, 야외에서는 적당한 카메라가 받는 광량을 유지하기 위해서 ND 필터가 어느 정도는 강요가 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ND 필터, 이러한 ND 필터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브랜드가 아닌 빛을 차단하는 정도에 따른 종류를 분류를 합니다. 지금 제가 여기 있는 이 ND 필터 같은 경우에는 500짜리 제품이고요.
그래서 이제 광량에 따라서 그러면 ND 필터를 전부 다 다르게 구매를 해야 되느냐? 뭐 그거는 아니에요.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이런 고정된 ND 필터보다는 가변형 ND 필터를 추천드려요. 가변형 ND 필터는 뭐냐면요. 지금 화면에 보이시죠? 자,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굉장히 어두워서 렌즈 안쪽이 안 보이잖아요. 이거를 조금 조절을 해줄게요. 자, 이렇게 하면은 보이죠? 그리고 보이지 않고요. 자, 이런 식으로 ND 필터의 그 농도를 가변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게 가변형 ND 필터입니다. 그래서 한 개의 ND 필터로 여러 종류의 ND 필터를 구현하는 걸 말하는데, 지금 제가 영상에 사용하고 있는 이 ND 필터 같은 경우에는 KNF-ND-400 필터 리뷰를 통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다뤄볼 예정이고요. 오늘 기본적으로 ND 필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으니까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이 제품 리뷰와 함께 조금 더 디테일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즐거운 비디오 라이프에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크리에이터 A87 부르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